안녕하세요. 3FD 스튜디오 유지연 실장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43평형 아파트인데요. 이곳은 1995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예요. 30년 된 아파트라 이 정도면 저희가 구축이라고 생각하는 아파트입니다. 현장 소장님이신 이정기 과장님과 함께 진행을 하였는데요. 오늘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러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과장님 스마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3FD 현장 진행을 맡은 이정기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함께 설명을 하러 가볼까요? 가시죠. 네. 이곳은 현관인데요. 현관문 내부는 이렇게 블랙 필름으로 랩핑을 하였고요. 문선도 깔끔하게 필름으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신 거울 이렇게 달아드렸고, 그다음에 하부띄움 신발장에 하부 조명 이렇게 했고, 도어는 중문은 이렇게 슬라이딩 중문으로 디자인을 잡아서 제작을 해드렸어요. 이번 현장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현장은 아니에요.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예산 안에서 꼭 필요한 공사만 하신 그런 현장인데요. 그래서 이번 현장의 설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축 아파트 공사를 할 때 꼭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 그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구축 아파트 공사를 꽤 많이 했죠? 상당히 많이 했죠. 정말 많이 했죠. 네. 구축 아파트 공사를 할 때 꼭 가서 실측 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가 있죠? 일단 현관부터 들어가게 되면 현장팀에서는 분전함, 요 배전함부터 저희가 체크를 해서 보통은 저희가 다 교체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배선용 차단기가 있고 이제 메인 스위치가 이제 누전용 차단기가 돼 있는 게 보통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배선용 차단기를 주택용으로서 누전 차단기로 다 교체를 해드렸고, 메인 스위치는 이제 배선용 차단기로 해서 이제 설사 이제 배선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어느 배선이 문제가 있는지, 어느 배선이 이제 누전이 돼 있는지 이런 걸 좀 나중에 점검하기도 좀 손쉽게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현관은 이렇게 보고 다른 곳도 한번 보실까요? 이곳은 거실 욕실인데요. 이 현장 역시 그냥 저희가 하는 기본 스타일의 욕실로 마감해드렸습니다. 600각짜리 타일 벽바닥 동일하게 썼고요. 젠다일을 욕조까지 길게 이렇게 뽑아드렸고, 도기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들로 세팅을 해드렸고요. 역삼 현장의 마감재는 도배, 그리고 9mm 문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얇게 문틀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도배 마감과 여기 문선의 필름 마감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이렇게 해드렸고, 그리고 걸레 바지는 4cm, 그리고 몰딩은 얇은 몰딩으로 썼어요. 저희가 구축 아파트들을 공사할 때 예산이 아주 넉넉하면 주방 거실도 바꾸고 욕실에 힘을 주고 또 벽도 다 새로 다시 하고 천정도 다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하는 공사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 그래도 꼭 해드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 시공팀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는 부분인데, 문 크기, 문 와이드하고 높이를 맞추는 정도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좀 집이 그래도 좀 정돈돼 보이거든요. 이 역삼 현장의 고객님은 좋아하시는 톤이 되게 확실하셨어요. 이렇게 우드하고 블랙, 찐 그레이, 이런 약간 어둡고 차분한 느낌을 좋아하셔서 그렇게 마감재들을 이렇게 매치해 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입주 선물로 그려드린 그림입니다. 이 집에 쓴 컬러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보람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들어가면 이곳은 안방인데요. 안방은 특별히 공사를 한 건 없고요. 그냥 이렇게 도배하고 마감재 공사 이렇게 하였고, 여기는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에는 샤워 공간, 그리고 하프 조적벽, 위에는 유리 파티션으로 마감을 해드렸고, 또 유리 도어, 그리고 젠다이를 끝까지 신설해드렸습니다. 이번 역삼 현장의 주방 가구는 고객님이 원하신 디귿자 구조로 설계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사시고 있는 집이 디귿자 주방인데 너무나 편하시대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원하셔서 이걸 베이스로 내부 구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써드린 그런 주방이고요. 마감재들은 고객님의 취향을 반영한 페블 초콜릿, 롯데 스타론에서 나온 인조 대리석이에요. 진한 색상의 인조 대리석과 우드 패트 하부장으로 이렇게 약간 톤 다운된 차분한 느낌의 주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상부장은 매트 브라운 페트 소재로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고요.
여기는 가지고 계신 프리스탠딩 냉장고, 뚱뚱이 냉장고, 그걸 넣으실 거고요. 조리를 많이 하시는 고객님이세요. 그래서 인덕션보다는 가스가 좋다고 하셔서 가스레인지, 가스 쿡탑을 매립해 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의 주방 가구이고, 여기 부분은 비포 사진과 대조를 해보시면 조금 제가 머리를 좀 쓴 곳인데요. 여기도 지난번 현장에서 설명드린 코끼리 빠찌링을 썼고, 그래서 히든으로 이렇게, 여기는 필름, 저희 페트와 맞춰서 필름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저의 거의 모든 현장의 가구를 맡아주시는 홍기대 실장님을 특별히 초대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네. 디자인 인테리어 업체에서 말하는 제작 가구란 무엇인가, 맞춤형 주방 가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설계, 이렇게 만드신 이유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아일랜드 요 반대쪽은 깊이가 얕은 장 수납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 뭐 디테일하게는 이렇게 손잡이랑 걸레바지가 이어질 수 있게 이렇게 설계한 거. 그 다음에 이쪽에 이런 서랍이 있는데 이유가 없이 넣은 건 아니에요. 사실 원래는 이쪽에 서랍장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쪽에 이제 배수구랑 설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서랍을 이쪽에다 못 넣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서랍을 배치를 했고요. 기본 이제 블럼 서랍재를 넣었고, 그다음에 여기는 오븐과 이제 밥솥 같은 이제 소형 가전들 넣으실 수 있게 네. 해놨는데, 서랍이 있는데 요 서랍 손잡이는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이렇게 여실 수 있게 해드렸어요. 이유는 여기처럼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 버리면 요 공간에 그럼 열었을 때 실제 공간이 6에서 7cm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자주 여시는 서랍은 아니다 보니까 아래에서 열더라도 최대한 수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모든 것엔 다 이유가 있군요. 그쵸. 수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해서 쭉 돌아와서 여기에 좀 특이점이, 고객님께서 요 가스레인지도 쓰시고 싱크볼도 쓰시는데 이 공간 확보를 원하시면서 또 싱크볼은 또 큰 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면 싱크볼이 이제 이 위치에 와야 되는데, 그럼 사실상 조리 공간이 없다 보니까 요 공간으로 좀 침범하는 걸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는 식기세척기. 네. 그리고 서서 쓰실 때 이제 설거지 하시다가 손에 이제 물이 묻어 있더라도 제가 근접 센서로 해드려서 이렇게 근접 센서로 조명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게끔. 이번 근접 센서는 이렇게 온오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갖다 대면 밝기 조절도 되게끔 이제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 놔드렸어요. 네네. 그리고 저희 싱크볼은 네. 이제 특별히 고객님이 지정하시지 않으면 항상 들어가는 깜포르테. 네, 깜포르테 네. 제품으로 들어갔고. 네. 여기를 주방 미드웨이라고 하잖아요. 미드를 보통 같이 인조 대리석이나 이제 세라믹을 하게 되면 세라믹으로 감아 올리는데, 이번 현장은 타일로 마감을 하였어요. 그래서 요 페블 초콜릿하고 가장 근접하게 톤을 맞춰서 그렇게 타일로 마감을 하였고요. 저 실장님, 저희가 계속 썼던 가구의 소재가 대부분이 페트잖아요. 네. 페트 소재가 정확히 어떤 거며 장점, 단점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점은 우선 친환경적이고, 왜 친환경적이냐면 기본적으로 페트병 소재를 가구 이제 코어 소재 겉면에 이 페트 소재를 입혔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페트병의 겉면이 가구 위에 발라져 있는데 그거 이제 도료 처리를 해서 발라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에 강하고, 이제 요 테두리 부분은 엣지라고 하는 이제 절단하고 나서 붙이다 보니까 그 부분만 이제 물에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이제 이런 표면 자체는 물에 강하고, 이런 테두리 부분만 이제 물에 강하지는 않고 좀 조심하게 쓰시면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는 보조 주방이었던 곳을 확장을 하였어요. 그래서 세탁실과 김치냉장고를 놓는 곳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였는데, 이렇게 라인을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여기 계량기, 가스 계량기는 이렇게 장속으로 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세탁기, 병렬로 놓으실 수 있게 이렇게 해드렸고, 여기는 세탁물 이렇게 접으실 수 있게 이렇게 해드렸고요. 이렇게 수납. 실장님, 네? 여기를 설계하실 때 네. 특별히 의도하신 바가 있으셨나요? 우선 요 공간은 세탁기랑 건조기 놓는 공간이어서 네. 이제 가로 사이즈가 많이 크게 비워놓다 보니까 요 하단에
처지지 않게끔 보강대를 이렇게 2개 정도 달아놔서 여기는 이제 일상생활 하실 때 걸터 앉으실 정도가 아니면 충분히 이렇게 휘지는 않게끔 보강해놨고, 이 공간은 여기서 쓰는 세탁기랑 건조기를 이제 연결해주는 뭐 수도나 배수구 이제 그거를 이쪽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점검할 수 있게 점검용 장으로 제가 만들어 놔드렸고, 이제 이 공간이 사실은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겉모양은 지금 되게 깔끔하잖아요. 그쵸. 이 공간은 이렇게 해서 쓰실 수 있게 하되, 윗공간 따로 여기는 이제 안쪽 코너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렸는데, 이제 이 공간 좌측 공간이 이렇게 우수관이 있었어요. 우수관이 있는데 가구 몸통을 만들어 놓고 요걸 맞춰서 절단을 하자니 이 공간은 아무래도 습기도 차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최대한 어떤 습기가 나갈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놔 드리고, 최대한 이 공간을 이렇게 천내선반으로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이제 높낮이 조절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요게 가장 겉모양도 이쁘고 내부도 편하게 쓰실 수 있게 나름대로 고민해본 요 설계입니다. 맞아요. 저는 감동했어요. 실장님한테 제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칭찬해. 감사합니다. 거실은 확장을 하였어요. 구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거실, 베란다가 굉장히 와이드가 넓은 편이 많아서 확장을 하면 훨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확장을 해서 넓게 거실을 쓰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 터닝도어. 저는 터닝도어를 모루 유리를 잘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생긴 유리를 모루 유리라고 하는데, 유리만 바꿔줘도 샤시도어 같지 않은 느낌? 이런 느낌이 나서 터닝도어를 할 때는 모루 유리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커튼박스에는 간접 조명으로 이제 무드를 잡아주었고요. 이 집의 가족 구성원은 부부 그리고 아이들 2명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점점 짐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팬트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수납 공간이 항상 부족한데, 이렇게 거실이 좀 넓게 나온 편이라서 월플렉스를 제작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희 홍 실장님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고객님과 실장님께서 원하셨던 게 이제 전체 이쪽 벽 전체가 벽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인데 이제 이쪽은 이렇게 열어서 바깥으로 발코니 쪽으로 나가는 이 공간을 만들 때 최대한 이 공간까지 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고, 나갈 때 스위치도 이쪽에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바닥이 전체적으로 살짝씩 더 떠 있는데, 요거는 고객님께서 추후에 이제 매트를 까실 거예요. 그 매트 두께까지 계산을 하면 이제 윗공간 아랫공간 비슷하게 떨어질 수 있게 그렇게 계산을 해놨고, 이제 이 공간은 색상을 똑같이 화이트로 맞추기보다 만약에 화이트가 들어간다고 하면 TV를 놨을 때 보기가 더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TV의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TV의 다리 같은 게 그대로 노출이 돼 버리니까 이렇게 좀 다크 그레이 색으로 맞췄을 때 나중에 이사하시고 났을 때 TV가 들어갔을 때 더 이쁘더라고요. 그 TV를 놓지 않은 상태에서도 올 화이트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쪽은 이제 청소기 넣으실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모든 잔짐들이 거의 여기 다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쓰실 수 있도록 월플렉스를 제작해 드렸습니다. 이곳은 아드님이 쓰실 방인데요. 이 역삼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형적인 구축 아파트 40평대, 43평형의 레이아웃 그 평면도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게 딸려 있어요. 이런 공간이 딸려 있는데, 여기를 북바이장식으로 제작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구 도어를 달고 안에 시스템 행거로 구성을 하는 게 훨씬 나아서 해봤는데, 실장님 요거 구성하실 때도 조금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보통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부가 입구는 좁은데 내부는 높고 깊이도 깊은 그런 공간이 있다 보니까 보통은 여기에 맞춰서 가구를 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대부분은 이렇게 옷봉 이렇게 하나 달려있는 그 정도인데, 고객님께서 3가지 정도를 고민을 하시다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제 이쪽은 옷을 걸 수 있고, 정면에 이쪽에는 모자나 가방 같은 거 올려놓으실 수 있게, 그리고 나머지 남는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캐리어나 이제 큰 짐들을 놓으실 수 있게. 네. 진짜 근데 방에 북바이장보다 이런 공간이 딸려 있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센서로 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가구 도어로 이렇게 마감하였습니다. 구축 아파트 공사를 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난방 분배기예요. 이제 보일러 분배기인데요. 대부분 이렇게 싱크 볼 밑에 있어요. 다른 곳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여기에 있고,
열어봤을 때 이런 모양. 집에 다 보셨죠? 이런 모양인데 이거를 저희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구축 아파트에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사항으로 아까 전에 이제 분전함 얘기했고요. 인테리어인들의 숙명과 같은 이제 난방, 배관, 분배기 쪽을 저희가 항상 살펴보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이 누수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예민하게 항상 살펴보는 항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에 가셨는데 이 싱크대를 열어보시고 밑에 있는 이 배관 종류가 이제 동관이나 강관이나 지금처럼 보는 이 노란색 PPC관이라고 하거든요.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무조건 저희는 교체하는 걸로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어쨌든 잠재적인 위험을, 누수의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꾸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행히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이제 누수 문제나 이제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요거는 따로 이제 PPC가 아니지만 공사를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고객님들이 이제 보셨을 때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 난방 배관은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요거를 오늘 여기서 다 설명하긴 그러니까 그 난방 배관과 보일러 요런 설비 부분은 저희 범위에게 물어봐 코너에서 한번 설명하면 어때? 좋겠네요. 네, 여기는 안방 베란다입니다. 여기는 확장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베란다로 쓰는 공간이고요. 여기 이렇게 가구 도어를 열면 찬들 선반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는 양쪽 베란다 모두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구축 아파트에서 중요한 것 아까 2개 했고 마지막 뭐죠? 마지막 단열이죠. 단열이죠. 네. 단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네.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고객님들은 이제 저희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는데 저희는 단열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왜냐면 이게 결로랑도 연관이 되고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방 안쪽 외벽과 맞닿아 있는 것들은 다 단열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 단열재 빵빵하게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이렇게는 뭐 보이지 않지만 다 단열을 많이 해야 된다. 구축 아파트는 사실은 보여지는 마감재보다 그 밑에 들어가 있는 밑공사에 금액 투자도 많이 되고 정성도 많이 들어간다 하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우리 여기 역삼 현장은 춥다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아, 물론입니다. 아주 그냥 네. 얇게 입고 생활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네. 저희 역삼 현장 어떠셨나요? 요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멋을 주거나 그런 현장은 아니지만 구축 아파트인 만큼 가지고 계신 예산 그 버짓 안에서 최대한 살기 편리하게 그리고 기초공사에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어드린 현장인데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장도 잘 부탁드려요. 아, 물론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현장에서 또 좋은 정보, 그 현장에 맞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